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쪼개졌다, 갈라졌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사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두고 지금 온라인 전쟁이 그야말로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검색에서 뚜렷이 좀 드러나는데요. 오늘 오전 8시 기준 검색어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1위는 문재인 탄핵이고요. 이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 검색어 1위는 정반대입니다. 이 문재인 지지, 이 검색어가 1등입니다. 이 두 검색어 모두 전날 혹은 이제 오늘부터 1위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우선 문재인 탄핵, 이게 갑자기 실검 1위를 차지한 이유,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이겠죠. 이 문재인 지지 검색어는 그 반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조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검색어도 네.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조 장관 지지자들이 이 검찰 단체 사표 환영, 그렇네요. 검찰 사모펀드 쇼, 이런 검색어를 잇따라 상위권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직접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정말 인터넷만 봐도 마음이 아주 뒤숭숭해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사실 지금 검찰도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향해 경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취임식에서 한 뼈 있는 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검찰만큼은 많은 권한을 통제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그리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 정말 검찰을 향해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경고장 한마디로 옐로우 카드를 넘어서 거의 레드 카드까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드 카드다. 실제로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에 법무부 초대 명단에조차 없었다라고 하고, 실제로 검찰 같은 경우에 그 검사장으로서 가장 높은 분은 서울 고검장밖에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그 검찰총장이 그걸 초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배경에는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그 사모님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 조국 이제 후보자가 아니고 이제 법무장관이에요.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문 대통령께서 법무장관으로 보낸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만남 자체가 사진이 나오면은 아마 오늘 일면에 어떤 도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안됐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자체가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가시밭기름을 예고한 것 같습니다. 네, 가시밭기름을 예고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현충원 오늘 조국 법무장관이 현충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명록에 이렇게 남겼는데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 검찰 개혁이 그야말로 순수한 검찰 개혁인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취임식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고요. 서울고검장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과거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차장까지 참석을 했던 박상기 장관 취임식과는 조금 그래도 좀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은우 기자, 윤석열 총장은 이 시간에 그러면 뭘 했다고 합니까? 네, TV로 이 취임식 모습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TV로요? 네네. 이 불참석을 왜 했냐, 네. 여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검찰과 법무부가 곧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이 법무부 검찰은 이제 참석 대상은 이 통상적으로 이 법무부가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관례다라는 해명을 했고요. 이 법무부 장관 취임식엔 검찰총장이 의례적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해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각에서는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좀 오해 소지를 낳을 수 있는 접촉을 일부러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신문에
소위 말하는 투샷, 둘이 네. 같이 사진을 찍힐 거고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법무부가 이 검찰 측 간부로 이 고검장만 부른 이유가 또 그런 것 아니겠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 조국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대결 구도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부인하겠지만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법조계, 그러니까 검찰청의 한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국이 살아남느냐, 검찰 특수부가 살아남느냐, 이를 두고 5월 nothing, 그러니까 누가 다 갖고 누가 다 잃게 되는 이러한 대결로 진입했다. 결국에는 검찰이 이기냐, 조국 장관이 이기냐, 이러한 싸움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둘 중에 한 사람은 치명적 내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내용인 것이고 아마 익명을 얘기한 네. 인터뷰를 보면은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의 전쟁 상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둘 중 한 사람은 물러나야 되는 치킨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문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 누군가가 다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적법 절차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결과일 뿐인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이 아니고 각자의 길을 가되 다만 검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른바 결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의 가족, 나아가 조국 이 장관에 대해서도 뭔가 나온다고 하면은 마치 전임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검찰과 특검에 의해서 물러났던 것처럼 네. 그런 일도 벌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배제를 하지 못하는데 네. 국민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벌어질지 솔직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축되거나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없다. 물론 지금 오늘 신문을 보면은 법무장관이 검찰의 제도적 장치로서 통제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인사권이라든가 아니면 감찰권 이런 부분을 네. 통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만약에 본인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한직으로 보내고 할 경우에 그게 뭐가 되죠? 그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이 이제 지금 조국 장관이 네. 예전에 본인이 있었던 책에 보면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정책 방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반대를 하면은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 이런 글을 썼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그와 같은 것 사실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네. 바로 전임 정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임 정권 박근혜 정권 때에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노태강 그때의 문화체육부 차관에 대한 어떤 인사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재판에 넘겨져서 처벌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그것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전과는 사뭇 달리 이 부분과 같은 감찰권 행사하기도 만만치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반격 나서나인데요. 인사권, 감찰권,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윤석열 총장을 교체하는 게 아니냐, 인사를 통해서요. 또 감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제기를 해서 수사팀을 압박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 지휘권, 법무장관으로서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기소하지 말라, 구속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수사도 해보시고 네. 경찰도 워낙 위계 질서가 뚜렷한 네.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사회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요. 네.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인사권, 인사권. 그다음에 감찰권 네. 이거거든요. 네. 인사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 목을 틀어주고 있는 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대응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건 쉽지 않을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근거가 없어가지고 터무니없는 거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은근히 하면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건 항상 우려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피의 사실 공표 관련돼서 지금 얘기 네.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사실은 감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이거는 네. 뭐 이거는 뭐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검찰이건 경찰이건 이 피의 사실 공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감찰을 붙여가지고 어떤 나름대로의 정당한 논리 근거를 만들어서 수사팀을 여기저기 감찰에 의해서 찢어버리면. 네. 그러면 동력은 확실히 떨어질 수 있죠. 이런 부분 등은 뭐 예상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한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많다. 최악의 경우 최동욱 검찰총장 때처럼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까지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저희가 좀 간절히 검찰 수사는 정정당당하게 진행되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각종 의혹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바로 어제 저녁부터죠. 청문회 위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인지 먼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딸아이가 본래 9월생이었답니다. 맞습니다. 91년 9월생. 네, 그런데 이 아이가 2월생으로 신고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91년 2월생으로 신고가 됐을 때, 2월에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 2월로 신고하려고 그러면 병원에 출생증명서가 2월로 돼 있어야 돼요. 그건 알죠? 아니, 그 출생증명서 9월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아니, 신고를 근데 2월로 신고가 됐잖아요. 나중에 신고를 하셨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건 자, 제가 후보자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얘기 좀 알지 못하는 들어보세요. 것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은 청문회에서 선친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딸의 출생 신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한 의원실에서 확인한 지금 기본 증명서를 보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출생 장소 부산 직할시, 신고일, 그리고 신고인의 밑에 보시죠.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 해명과는 다르게 지금 조국 법무장관이 직접 신고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이러한 지금 의혹이 제기된 거거든요, 변호사님. 예. 저게 원래는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 신분을 확인하고 네. 부냐 아니면 조부냐 이렇게 규제가 되거든요. 저렇게 일단 부로 되어 있다면 부친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네. 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국 장관이 자기 부친한테 출생신고만 위임을 하는 걸 수도 있죠. 건가요? 그러면은 네. 조국 장관 명의의 출생신고 신청서가 자기 할아버지가 들고 가서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로 기재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또 저 문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출생신고를 안 해서 모른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아직도 모른다. 네, 그렇다면 또 부친한테 출생신고를 위임시킨 것도 또 아니란 얘기 같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그게 좀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조부가 신고를 하면서 신고자를 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접수가 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장관 측은 선친이 출생 신고를 한 게 맞다. 특히 딸이 출생했을 당시에 부산에서 신고가 됐지만 자신은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증 논란 또 하나 있죠. 바로 조국 법무장관이 펀드 투자처를 알고 있었냐는 부분인데요. 먼저 조국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가 블라인드 어디에 펀드? 투자하는지 얘기 그 또 자체를 하려고?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그 실제 운용 보고서 왔던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웰스 CNT건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했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관에 의하면 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 내용을 다 저희가 필요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은 투자처가 어딘지를 모르고 펀드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가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관련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아왔다고요. 네, WFM이라는 이 회사인데요. 이 가족 펀드가 투자한 투자사입니다. 조 장관의 부인,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 회사의 고문이 된 건 지난해 12월인데요. 이 영어 교육, 2차 전지 이런 사업하는 회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 장관 가족 펀드의 운영사 코링크가 인수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곧 이따 이제 관계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이 조 장관은 앞서 보셨듯이 이제 관계도가 나오죠. 이렇게 매우 가까운 관계가 보이는데 조 장관은 이 가족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처를 알지도 못하고 내부 정보를 사용해서 이 펀드에 개입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 정 교수가 아예 가족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이 경영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 정 교수는 이 회사에서 고문료로 7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받았는데요. 1년 평균 연봉으로 치면은 이 회사 사회이사 평균 연봉의 약 2배에 가깝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코링크 PE가 운영하는 펀드가 2개 이상입니다. 그중에 2개를 보여드린 건데요. 블루펀드와 배터리 펀드가 있는데 블루펀드는 특히 조국 일가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또 다른 펀드가 투자한 회사죠. 밑에 보면 WF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문료를 받아왔습니다. 고문으로 등록이 돼서요. 그래서 속속들이 지금 그 펀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 실제로 오늘 웰스 C&T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하죠.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 9시 반입니다. 이때부터 웰스NCT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처이고 가로등 전멸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조 장관 가족펀드 투자 이후 이 관급공사 수주가 급격히 늘어나서 이 민정수석 시절에 영향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검찰은 압색과 더불어 이 회사 최모 대표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네. 이 구속 여부는 내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분 그리고 압수수색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 게 저희가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참고인들한테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이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러한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을 때에 그 참고인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묻는데 묻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조국 법무장관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도대체 여기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과정에서 몰려간 사람들은 참고인으로 묻고 네. 정경심 교수라든가 이 조국 그 법무장관에 대해서 피의자로 써놨다라는 전언이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그 코링크 피의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습니다. 네. 그 구속영장에도 조국 법무장관이 피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관련되는 사람들의 이른바 자본시장법의 공범 내지 네. 공동정범이다라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의혹을 갖고 조사를 하는데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고 관련되는 어떤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순간 먼저는 정경심 교수 이어서는 최종적으로 법무장관이 이 그 검찰청에 소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그와 반대로 지금은 의혹이 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아 정말 그 조국 후보자의 말이 맞구나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더 이상 일단 그 피의자로 입건은 했지만 네. 나아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혐의 없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현재로서는 어떤 가능성을 예단하기보다는 네.